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분석 전문가 강지영입니다. 역사 관련된 영상들은 그만 다루려고 했는데 귀에 거슬리는 내용들이 너무 계속 돌아다녀가지고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가지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선 영상부터 시청해볼까요? 아니 진짜 이건 아들이 예뻐 딸이 예뻐 뭐 지금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광개토 태왕이랑 세종대왕이랑 같은 급이라고 지금 비교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비교당할 만큼 같은 급인가요?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한글 창제와 과학의 그 업적 때문에 그 왕을 높이 불러가지고 이제 대왕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고구려의 고담덕 같은 경우는 고조선의 옛 영토를 회복하고 다른 국가들까지도 인수합병을 하면서 중원의 황제국들과 비견해도 될 만큼이었기 때문에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왕이라고 호칭을 했던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광개토대왕의 제22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정복 전쟁들이 있었는데 이 나라와는 어떤 전쟁을 했고 이 나라와는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렇게 영토를 확장시켰고 이렇게 그 나라를 복속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사람은 본인의 입으로 정복 전쟁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정복한 건가요? 다른 영토들을 넓혔을 것이고 다른 국가들을 인수합병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복이라는 게 그런 뜻 아닌가요? 광개토 대왕이 아니라 광개토 태왕이라고 불러야 맞는 거죠. 광개토 대왕이라 부르다 보니까 태왕과 대왕의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개토 대왕이랑 세종 대왕이랑 같이 이제 비교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의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을 세자라고 부른 것이고 고구려의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을 태자라고 부릅니다. 태자하고 세자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왕들의 왕을 황제라고 불렀고 고구려에서는 왕들의 왕을 태왕이라고 불렀던 얘기예요. 이게 조선의 국왕이랑 제국의 태왕이랑 비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아버지가 좋냐 어머니가 좋냐 이런 식으로 비교가 돼야 되는 건가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나대지나 황무지에다가 몇 평 정도 개척했다고 그 비석에다가 광개토 태왕이라고 새겨놓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용서하자. 할아버지에 대한 복수국은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그만큼 백제에서 고구려의 국력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가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백제에서 천여 명의 노비와 굉장히 많은 조공품들을 이제 끌고 갔습니다. 그 나이 40대의 아신앙이 이제 갓 20 정도 된 광개토 대왕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내가 대왕의 노객이 되겠사오니 이거 노비 같은 신하가 되겠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전쟁이 무슨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는 전쟁입니까? 할아버지에 대한 복수국은 이만하면 됐다. 고구려가 할아버지 원수 갚자고 심심해서 힘자랑한다고 백제를 쳐들어가가지고 백제 왕의 무릎을 꿇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개토 태왕 당시에는 백제를 제후국으로 삼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신하이나 신에게 명한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내가 대왕의 노객이 되겠사오니 이거 노비 같은 신하가 되겠사오니 야신, 폐하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고구려가 제국이었던 이유는 전쟁이 나면 다른 제후국들에게 병사들을 1만씩 2만씩 징집해서 고구려로 보내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백제의 힘을 모아두거라. 그랬기 때문에 1차 고수전쟁에서도 말갈 병사 1만을 동원해가지고 수나라를 친 거 아닙니까? 조선이라는 국가가 말갈 병사 1만을 징집해서 보내라고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였나요? 아까 지도는 대략 이 정도가 맞는 거죠. 감히 그리고 여기까지는 고구려 진짜 영역으로 봐줄 수 있지만 이 정도는 거의 고구려 군대가 진출해 있을 정도고 나름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고. 저는 역사 강사들이 이런 소리를 할 때마다 너무나 빡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처럼 화가 난다면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 맞습니다. 수양제가 탁군에서 요동의 옛성을 수리하고 식량을 저장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탁군이 요동의 옛성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고구려의 옛 성이고 고구려의 옛 영토였다라는 말이 되지 않나요?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겁니까? 반도사관의 학자들만 요동을 지금 심양에 있는 그 지역의 요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의 학자들이나 역사 유튜버들은 요동이 황하강 일대라던가 베이징 일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고구려의 요동성이 드디어 무너지자 그 땅을 요주로 삼았다. 고구려의 요동성을 요주로 개칭하였다. 태행산맥 그 위치에 요동성이 있던 곳 요주의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이 광활한 대륙은 우리가 잃어버린 저는 이 지도에서 전혀 광활한 영토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중원 대륙의 국가에서 봤을 때 이렇게 조그만 땅을 확보해 놓고서 강개토라고 스스로 자칭을 하니 얼마나 비웃고 웃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 해석을 함에 있어서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확대 해석을 해서도 안 되고 유추 해석을 해서도 안 됩니다.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수양제가 고구려 정벌을 위해서 부하들에게 조서를 내렸지 않습니까? 명부신왕은 발표하라. 예, 폐하. 대장들은 삼가 지임의 영을 받을 것이다. 그 조서를 읽어가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자고요. 고구려의 하찮은 자들이 어리석고 불손하게도 발해와 갈석 사이에 모여 요동과 예맥 땅을 잠식하여 왔다. 비록 한나라와 위나라의 거듭된 침입으로 그 소굴이 잠시 허물어졌으나 그로부터 세월이 오래 지나자 그 졸속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고구려의 하찮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수양제가 많이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발해와 갈석 사이에 모여서 요동과 예맥의 땅을 잠식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발해와 갈석이 지금 현재에 있는 발해와 갈석이라 하더라도 고구려의 백성들이 발해와 갈석 사이에 이미 잠식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이미 고구려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도사관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그런 유튜버를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발해와 갈석산을 허베이성이나 산시성 일대를 발해와 갈석산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서를 자세히 보면 수양제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한나라 때 고조선으로 잠시 허물어졌으나 다시 고구려가 먹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해석이 맞나요? 요동, 현도, 낙랑 등의 아름다운 강토를 돌아보았는데 이제 모두 오랑캐의 땅이 되었고 세월이 지나 죄악이 이미 가득하였다. 요동 땅과 현도 그리고 낙랑을 뒤돌아봤는데 그 아름다운 강산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고구려가 이미 그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세월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죄스럽고 한스럽다, 한탄스럽다 이런 뜻이 아닌가요? 또한 온 동방의 나라가 모두 조공을 하고 제후들이 천자를 찾아아뢰며 해변 지역의 모든 나라가 하나같이 신년이 되면 축하의 사절을 중국에 보내는데 고구려는 이때 조공하는 물품을 탈취하고 다른 나라의 사절이 왕래하는 길을 막고 있다. 그들은 죄 없는 자를 학대하며 성실한 자를 해치고 있다. 천자의 사신이 탄수레가 해동을 갈 때 직사의 행차는 속국의 국경을 통과하게 된다. 그런데 고구려는 도로를 차단하고 우리의 사신을 거절하니 이는 임금을 섬길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이를 어찌 신하의 예절이라 할 수 있는가? 이런 행동을 용서한다면 어떤 행동인들 용서하지 못하겠는가? 더 화가 치민단 말이야. 그래서 수양제가 자존심이 많이 상했나 봅니다. 화가 많이 나고 그 국경절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러 가는데 고구려가 그 조공 바치러 가는 그 나라의 그 조공품들을 갈취를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자신들의 길을 막고서 통행료를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고구려 입장에서는 수나라를 그냥 법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네가 고구려의 사신이냐? 그렇소이다. 수나라 황제를 뵙소이다. 그간 안녕하셨소이까? 네 이놈! 일국의 사신이라는 자가 말투가 그게 무엇이냐? 예부터 잘 가라 이놈! 당장 무릎 꿇고 잘부터 올리지 못할까? 고구려가 어찌 수제국의 무릎을 꿇는단 말이오. 있을 수 없소이다. 인사는 이쪽으로 족할 것이오. 그대에게 제후를 봉할 수도 있고 친왕을 봉하고 영지를 줄 수도 있다. 후일은 고마우나 사양하고 싶소이다. 고구려라는 나라는 650년 동안 이어져 온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고구려라는 나라에 중앙정부에 군사 전문가가 없었을까요? 고구려는 수나라의 전력을 훤히 깨뚫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구려는 수나라가 서방의 국가들을 정벌을 하고 진나라를 멸망시키면서 통일한 국가라는 사실을 고구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고구려도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고구려가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왕 폐하께선 돌궐이든 당나라든 그리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계시오. 그것 보시오. 이놈들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는 다른 동방의 약소국과는 다르게 수백 년을 이어온 천손의 국가이고 천손이니 뭐니 떠들면서 우리에게 대들 자격이 있어? 당시 건국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수나라 따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고구려는요.
수나라가 전투병력 113만이기 때문에 고구려도 100만 대군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유추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전쟁은 쪽수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구려의 전투병력 30만에서 40만 정도 있었다 하더라도 수나라를 이기는 거는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나라하고 고구려가 1대1 맞짱을 뜬 게 아니기 때문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게릴라전을 하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난 뒤에 수비만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력이었어요. 서방의 국가들을 정벌하고 진나라를 멸망시킨 수나라를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데 고구려는 진나라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겠습니까? 그 당시에요. 근데 고구려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수나라로 이제 조공을 바치러 가는 그런 사신들의 조공품들을 탈취한다는 거는 강대국으로서 좀 매너가 없긴 합니다. 수양제의 조서를 읽어보면 너무나 분하고 쪽팔리기 때문에 수양제가 명예 회복을 위해서 고구려를 정벌하러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612년 당시에도 갈석과 발해 사이에 요동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면 다음 또 고구려 마을을 찾아보겠습니다. 영평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당산 우측입니다. 고구려 마을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북경의 고려영. 영이란 것은 군사 기지를 말합니다. 이 지역이 고구려의 군대가 주둔한 곳입니다. 북경입니다. 그 국경을 지키고 있는 그 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베이징이 고구려의 영토여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광개토 태양 당시에 그 고구려는 얼마나 광활한 영토였으며 그 국경이 어디까지였겠습니까? 아까 지도는 대략 이 정도가 맞는 거죠. 지금 이 역사 강사가 얘기하는 이 고구려가 맞는 거예요?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4세기 고구려는 그렇게 강성하지 않았습니다. 실은 고구려가 처음 건국될 때도 바로 옆에가 졸본이 있었거든요. 마치 조그만 부족이 이제 확장을 해서 지금 이 정도 고구려가 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역사학자는 아닌데요.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서 대륙삼국서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런 논리가 어떻게 비춰지냐면 예전에 장제스 정권이 대륙에 있다가 지금 대만으로 쫓겨와가지고 이제 대만이 된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100년 전에는 장제스 정권이 대륙에 있었거든요. 대륙 삼국서를 이제 부정하는 그런 학자들이나 그런 유튜버들은 대만에 있는 장제스 정권이 과거에 대륙에 있었을 리가 없다. 대만처럼 조그만 한 나라가 대륙에 절대 있었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라와 백제가 1500년 전에 대륙에 없었다라고 그거를 장담할 수 있나요? 그 어느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1500년 전에 가지 않는 이상은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신라의 이사부가 한국을 빛낸 위인들이라고 해서 노래로 불릴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요? 울릉도 같은 섬이 우리나라에 4,400개나 있는데 신라의 이사부 장군이 1500년 뒤에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것을 미리 눈치를 채가지고 그래서 우상국을 정벌을 했단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성견지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사부 장군이 유명하고 대단한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1500년 전에 울릉도는 무인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람 영상에 보면 제목에 대왕이라고 했다가 태왕이라고 했다가 대왕이랑 태왕이랑 그 차이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두만강 위쪽에 있었던 작은 부족들이 그리고 압록강 위쪽에 있었던 그 작은 부족들이 대륙에 진출해가지고 중원을 통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소설 쓰지 마세요. 요사에는 발해국이 요주 자사를 죽이고 백성을 누락질했다. 요동성이 있던 곳 요주의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고구려가 망했어도 그 영토 위에 고구려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발해가 망했다 하더라도 그 발해 영토 위에 발해의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으로 다른 국가를 건설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큰 국가는 망했어도 그 영토 위에 백성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큰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국가가 형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조그마한 부족이 어떻게 그 큰 대륙을 지배하고 정벌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구려의 후예라고 주장하고 그 고구려를 계승했던 국가들이 제법 많았지 않습니까? 그 고려만이 고구려와 발해의 국가를 계승했던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멸망을 해서 경기도와 경상도, 전라도가 찢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경상도도 나라를 건국했고 경기도도 나라를 건국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북한을 정벌 해서 북한을 인수합병하고 그리고 이제 압록강 위쪽에 있는 만주 지역까지도 인수합병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역사는 경상도에 있는 국가만이 우리의 역사일까요? 아니면은 경기도에 있는 그 국가가 우리의 역사도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경기도에 있는 그 나라도 우리의 역사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좀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고려만이, 조선만이 우리의 역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너무나 일차원적인 해석 아닌가요?